자, 이번 시간은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중에서 지난 시간까지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다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무이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항고소송에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소송 유형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 나오죠?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까지가 이제 주관적 소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민중소송과 그 다음에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위해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니까요. 모의동 확인 소송과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이때 취소 소송과 관련해서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모두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용되는 것과 준용되지 않는 것이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실정법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이동 확인 소송과 무이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특이한 사항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죠. 먼저 무이동 확인 소송 376페이지입니다. 개관 보세요. 무이동 확인 소송. 무이동 확인 소송은 행정청이 처분 등의 효력 유무하면 유효, 무효, 실효까지 들어갑니다. 유효, 무효, 실효, 무효 그러니까 무효에 무효 다음에 등 속에 유효, 실효 들어가고요. 존재 여부, 행정이 성립 요건과 관련돼서 존재, 부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무이동 확인 소송의 기본 구조 보시죠. 무이동 확인 소송은 특유의 요건만이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취소소송의 조문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이렇게 좀 다시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우리 행정소송법 무이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각각이 조문이 한 개씩 있고, 그 다음에 준용 규정이 있죠. 이것에 의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뭐 좀 준용되고 있지 않은 규정들 반드시 법조문을 갖다가 참조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대상적 경 보세요. 무이동 확인 소송은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과 재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가 취소소송에서 취소소송이 대상적 경하면 처분 등과 부작위를 보셨죠. 처분 등하면 처분이 이제 원처분주의에서 처분이 원칙적으로 처분이 그 대상이 되고, 재결은 행정소송 그죠? 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원고 적격 똑같아요. 원고 적격 똑같습니다. 무이동 확인소송인데요. 무이동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여기 되어 있죠.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고 적격 봐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당해 행정청, 처분청이죠. 취소소송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협의소의 이익이 나오죠. 일단 종전 대법원의 견해가 있고요. 양가로 2번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도 좀 최근 많이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좀 요약해서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시험은 안 나와요. 이해 유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해놓고 있는데, 우리 종전 대법원의 견해죠. 종전의 대법원의 견해는 무이동 확인성을요, 민사소송에 있어서 즉시 확정의 이익,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봤는데, 지금 그 변경된 대법원의 견해에 의한다면 판례 변경이 있습니다. 전화비처의 판례 변경에서 중요하죠. 민사소송, 우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무이동 확인소송은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확인소송과 달리 법률상 이익이 있기만 하면 원고 적격, 즉 협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지, 별도로 민사소송에 있어서 확인소송에서 요구되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있고, 또 협의소의 이익으로서 권리보호 필요성, 소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해서 내용이 많이 되어 있지만
민법에 있어서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보충성 원칙, 즉시 확정이익 이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봐주시고요. 결론 봐볼까요? 결론만 봐볼까요? 정전의 판례는 보충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즉시 확정이익, 법률상 이익이 있고요. 나서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즉시 확정될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런 보충성이 필요치 않다고 봤어요. 현재는 그죠? 종전에는 보충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변경된 판례는 무이동 확인성이 기성력으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확정이 이익이라는 보충성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결론만 하시면 돼요. 시험 지문 관계에서 한 줄 나오니까요. 그러면 재판 관할도 마찬가지로 준용합니다. 재판 관할도 준용합니다.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하죠. 자, 넘기셔가지고요. 378페이지 보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죠. 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무이동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준용 규정 없어요. 이거 잘 나와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거 말고 또 이게 8번하고 9번이 잘 나오죠.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제소기간, 최소소송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최소기간은 무이동 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최소기간은 왜 준용되지 않을까요? 그 성질이 반해서래요. 무효는 처음부터 원시적 하자로서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연무효고요. 언제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언제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가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언제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데 누구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틀려요. 왜냐하면 사실은 무효는 언제나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는 우리가 보통 맞는 질문인데 혹시 소송 원고 적격과 관계돼서 당연 무효는 무효인 행정인은 언제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다만 누구나와 관계돼서는 중요해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자,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자에게만 바로 이렇게 소송 적격이 인정되니까 소제기할 자격이 인정되니까 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뜬구름없이 이게 예전에 한번 7, 8년 전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린 거고 무효동 확인성은 언제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죠? 제소기간요기 있죠? 준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이성병합, 소변경, 소송참가. 자, 집행정지 동그라미. 자, 집행정지가 취소성이 인정되고 있는데 과연 무효동 확인성이 인정되는가? 집행정지가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 또 이해되어서 암기되어 계신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취소성과 취소성, 무이동 확인성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죠. 부작위 위법 확인성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되지 않죠. 그 개념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그 개념상 인정되지 않아요. 집행정지는 적극적인 처분의 효력등을 정지하는 거니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거부 처분이나 그 다음에 부작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할 수가 없죠. 그 개념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심판에서 어떻습니까? 행정심판에서 취소성과 그죠? 무이동 확인성 인정되죠. 의무이행 심판에 집행정지가 인정됩니까? 아닙니까?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인정 안 되겠죠? 그 개념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보시면 무이동 확인성은 취소승의 집행정지, 이성병합, 소송 참가의 규정을 모두 준용합니다. 자, 소위 변경은 행정소송법 제37조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네, 받으시고요.
소위 변경 기억나시나요? 취소송을 우리가 무이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가능하고요. 무이동 확인소송의 심리 봐보세요. 이 심리도 심리 기본 원칙 뭐 취소송에서 인정되는 거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취소송에서 인정되고 있는 심리의 일반 원칙인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공개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정리고요. 자, 행정소송만의 특징인 직권심리주의가 감히 보충되고 있다. 변론주의에 대한 변론주의에 대한 보충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인데 주장책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의하실 것은 입증책임. 판례가 입증책임을 좀 달리 보고 있어요. 통설은 취소송과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은 각각의 법률요건 분류설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의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판례는 누가 입증해야 한다고요? 판례는요? 세 번째 줄 봐보세요. 1점 첫 번째 줄. 무이동 확인 수정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해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은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입증한다. 당연하죠. 이 처분이 위법이다. 이런 것은 우리 원고가 주장하고 아니다. 적법이다는 피고가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판례는 원고 입증 책임설이 판례입니다. 또 우리 통설은 법률요건 분류설 이 통설이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원고 피고가 각각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판례는 원고 입증 책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취소승의 경우에는 자신이 주장하는 요건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지만 무이동 확인승은 모든 위법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자, 판례는 밑에 볼게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의 존재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 누구죠? 원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간단히 원고 책임설, 입증 책임 옆에다가 화살해가지고 화살표 놓고 원고 책임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법 판단의 시기 취소승과 마찬가지로 처분시와 판결시에서 무슨 시입니까? 처분시가 원칙이에요. 처분시예요. 뒤에서 표시는 다시 한번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서는 부작위는 처분이 없는 경우니까 판결시에 그 부작위가 위법 여부를 갖다가 판단해야 돼요. 판결시입니다. 그 위법성 판단 시기는 판결시. 무효 확인소송은 취소승과 마찬가지로 처분시설이 통설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효 확인소송의 판결에서 판결 봐보세요. 무효 확인 판결, 유효 확인 판결, 처분 존재 확인 판결, 처분 보존제 확인 판결, 실효 판결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중요합니다. 자, 사정 판결. 자, 우리 행정심판과 비교해서 사정 재결과 사정 판결을 비교해서 잘 냅니다. 사정 재결은 여러분들, 취소 심판에서 인정되고 있죠. 무이동 확인 심판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 이행 심판에서는 사정 재결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송에서는요, 소송에서는 취소송에만 사정 판결이 인정됩니다. 무이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준용 규정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사실상 실무에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객관식 시험 자체가 어떤 논점을 통해서 시험에서도 당락을 결정하지만 실무에서도 기본적인 이론, 기본적인 실무에 관한 유효성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법을 시험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정 판결은 무이동 확인 수에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논점인데 시험 잘 나와요. 이건 아주 잘 나옵니다. 무이동 확인 수송의 간접 강제 허용 여부예요. 여부있죠? 취소 속에서는 간접 강제 규정이 있죠. 이것도 준용 규정 여부예요. 보시면
자, 무이동 확인 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37조, 35조, 제34조입니다. 제34조 취소 소송에서의 간접 강제 규정을 갖다가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무이동 확인 소송에는 간접 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입장이에요. 일본 학설에서는 뭐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학설은 학설이고요. 이건 판례대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판례가 무이동 확인 소송의 간접 강제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강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놓으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 세 번째 무이동 확인 소송의 간접 강제 허용 여부 정확히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수입니다. 어떻게 좀 잘 따라오시나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죠? 행정법 총론에서 뭐 우리가 행정부제까지 다 강의가 사실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서 요거까지가 시간 걸리고 나머지 뭐 행정수칙법은 이미 행정법 총론에서 제1편 에서 이미 많이 했어요. 그 정도 기초 개념 나오고 몇 가지만 저하고 이제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행정권한이 뭐 위임이죠. 위탁, 이거하고 대리는 또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몇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중요하죠. 지방자치법 내용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하고 공무원법까지 합니다. 거의 다 끝나요. 근데 사실상 그 행정법 하면 여기 행정구제법까지 다 끝납니다.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수성 의의를 보셔야죠. 이 부작위라는 것은 뭐 그죠? 행정청이 우리가 이제 그 허가가 대표적인 기속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허가 요건을 갖춰서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청은 반드시 이 기속행위니까 적법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허가 처분 의무, 즉 법적인 처분 의무, 행위 의무가 주어져요. 그런데 이 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부작위입니다. 처분을 하지 않는다. 행정청 둘 중에 하나야 돼요. 요시 허가 신청이 적법하지 못하면 거부 처분을 해야 하고요. 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처분을 내주면 돼요. 그런데 처분도 없지, 거부 처분도 없지. 처분이 아예 없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거부 처분도 처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처분이 아예 없는 거 부작위입니다. 이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인정하고 의무 이행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의의를 봐볼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기속행위죠. 죄랑이 인정한대요. 각종 그 허가 관련 법령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돼서 자유권적 기본권이 대다수입니다. 그죠? 또 경제상의 자유권이죠. 직업 수행의 자유권, 직업 선택의 자유권. 바로 국민들이 밥그릇과 관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서 허가는 그래서 기속행위 드는 거예요. 특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특허 서구에서 그죠? 근대국가에 있어서 이렇게 특히 이제 근대국가에 있으면서 출발했는데 서구에서는 특혜적인 거. 특히 좀 더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세 시대의 절대 왕정에서 대다수 백성들은 다 의무만 지죠.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의무 본위였죠. 그래서 왕이 어떤 이렇게 시혜적으로 특허를 통해서 어떤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상주의니까 그 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그죠? 특허를 내준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죠. 그 반대국부가 이제 왕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다 누구나 상업하지만 직업적인 자유가 인정되니까 상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연역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처분, 여기 거부 처분이라든지 또 부작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서 소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행정소송을 갖다가 아직도 행정소송법을
10여 년 전부터 개정 작업을 다 해놓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걸 갖다가 좀 통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정주체의 우월적인 투관, 거기다 사법부의 어떤 그 현재의 기득권, 그죠? 또 하나의 또 행정법이 생기면 또 따로 법원 설치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 국민이 권익구제 측면에서는 따로 행정수ung 법을 좀 더 완비하고 독립적으로 행정법원을 설치해야죠.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부작위 위법 확인 수송이 그 구조 봐볼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수송도 항고수송의 일종으로서 대부분 최소수송의 조문을 준용하여 원고 적격이 조문말을 따두고 있습니다. 준용 규정 있죠? 여러분들 그 최근 이렇게 뭐 제9조 10조 쭉 나왔는데 여기다가 다 써놓으셔야 돼요. 제9조 제10조 쭉 해서 다 써놓으시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그 법조문 특강할 때는 이걸 다 시험 잘 나오니까 이걸 다 그 명기해서 뭐가 준용되고 준용되지 않는 거 명확히 연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 찾으셔서 여기다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수송이 그 대상 적격이죠. 자, 이제 부작위가 되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됐죠? 판례는 당사자의 신청의 대상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됐죠? 예. 이때 중요한 것은 거부 처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작위도래요. 부작위가 법적 의미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을 해줄 법적 의무, 행위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거부 처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작위가 보통 부작위 가만히 있으면 법적인 의미가 없어요. 제가 뭐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시비 겁니까? 자, 이 부작위가 법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죠? 반드시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기본 용어로서 우리가 하명에서 자기 하명, 자기 의무 배우셨죠? 이 자기 의무는 말 그대로 어떤 행위를 행할 의무, 행위 의무를 말합니다. 이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이 자기 의무는 이때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도 이렇게 자기 의무가 주어지면 이 부작위가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조리는 행정법이 일반 원칙이니까, 그죠? 일반 원칙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자기 의무가 주어지면, 자,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당연히 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있죠. 처분 신청권이 있겠죠. 처분 신청권이 개인적 공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 개인적 공권이 대상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행정청에게 자기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에 대해서 행정청은 처분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부 처분 관계에 대해서 매우 잘 나와요. 잘 나온 지문에서 기출지문 가보시면 거의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판례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거 나왔잖아요. 여기 제가 판례 1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판례 같은 경우 여기 판례 1번에 봐보세요. 부작위 위법 확인 수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긴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여기에 중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놓고 어차피 이론하면서 판례의 어떤 그 핵심 요지를 갖다가 계속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왼쪽 그 봐보세요. 여기 법 조문에서 판례가 이렇게 요약돼서 판결 요지만 나옵니다. 판례 보시면 판례 1 봐보세요. 부작위 위법 확인성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인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 자의 이익을 말한다. 됐죠? 요거 딱 한 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 자의 이익을 말한다. 요거죠.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돼요. 자, 해놓고 판례 두 번째 것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놈들이. 지난 부분만 봐보세요. 그 다음에 원고 적격 부작위 위법 확인서 똑같아요. 예.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죠. 예. 피고 적격도 똑같습니다. 협의 소위 이익. 자, 그래서 확인이 이익이 필요하죠. 부작위 위법 확인성에서 확인이 이익이 필요합니다. 7번 제소기간 봐보세요. 부작위 위법 확인성은 제소기간의 기준을 준용한다. 부작위 위법 확인성은 제소기간의 기준을 준용한다. 자, 준용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작위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상대방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으로 인한 침해가 매일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다. 자, 제소기간. 그렇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봐보세요. 준용기준이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 준용기준 있죠. 취소송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죠? 취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부작위 같은 경우는 처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상, 그죠? 이 취소송의 제소기간이 이 준용이 무의미해요. 하지만 이때 이야기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원고가 먼저 취소 심판을, 원고가 만약에 의무이행 심판을 먼저 청구했어요. 의무이행 심판.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먼저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청이 이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만약에 그 청구 인용 제기를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행정성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청구 기각 제기를 했어요. 자, 가련한 사람이 만약에 행정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는데 청구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해서 청구 기각 제기를 해요. 자, 청구 기각 제기를 했어요. 하고 나서 부재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정소송을 해야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제기로서 청구 기각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 재결은 행정청, 합의제 행정청, 즉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청의 이 처분이에요. 이 행정심판 재결서가 갑한테 가죠. 갑한테 갑니다. 갑한테 행정심판 재결의 이 결과가 기각결정서가 가요. 그러면 행정심판 심판 청구서를 기각 재결서를 받은 이 갑은 어때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적용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이게 좀 올해까지 처음 나왔으니까 요건 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판례 좀 여기 봐볼게요. 자, 판례. 자, 부작위 위법 확인이서는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죠? 제소기간의 전혀 없어요.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 위법 확인성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즉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5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당연히 행정심판 재결세가 오니까 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아토고 90일 이내가 적용이 있습니다. 적용됩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서를 제기하여야 한다. 재판관할의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취소 소송과 동일해요. 자, 행정심판 전치주의.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취소 소송이 행정심판 전치주의 조문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취소 소송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거하고 취소 기간은 모든 확인 소송에 준용 기간이 없습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10번 보시면 집행정지 이성 병합 소위 변경 소송 참가. 집행정지 준용될까요? 안 될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그 개념상 준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성 병합 준용합니다. 소위 변경 판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소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체크해 놓으시고. 행정소송법 37조 소위 변경 보세요. 제21조의 규정은 무이동 확인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 또는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네, 요거 소위 변경 규정 우리 그 별도로 있습니다. 37조 꼭 보시고요. 그러니까 37조에서 그 법조문이 35조, 36조, 37조 3개밖에 없어요. 35조는 무이동 확인 소송에 대해서 준용 규정. 그 다음에 36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거. 그러니까 35조는 무이동 확인 소송에 관한 것이고 36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것이고 37조에서 이 35조, 36조 무이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는 규정 여부를 갖다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참가 인정됩니다. 준용합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심리 기본 원칙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가고 법원이 본안 심리 범위 좀 봐볼까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봐두실까요? 자, 보시죠. 자, 판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밑줄 다시 나오죠.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첫선언만 계속 반복 해놓으시고 1선언, 3선언에서는 이제 계속 반복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냥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1선언, 2선언, 3선언까지 해서 완벽하게 대여섯 번 정도 반복해 놓으면 법과목으로서 행정법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작위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는 소곡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것만 가능하고요. 어떤 내용이 실질적 처분이 적법한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권력분립에서 의무이행 소송이 인정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제가요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를 신청했더니 행정청이 부작위 무응답이에요. 그럼 제가 영업허가 처분을 신청했는데 부작위라고 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딱 이거밖에 못해요. 행정청이 이 부작위를 위법이다. 요것만 딱 확인해줘요. 확인해주고, 그죠?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 내립니다. 그럼 우리 법조문에서 판결이 취지에 따른 재처분은 의무가 지는 거죠. 예. 재처분 의무는 법원이 명령한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법조문에 의해서 재처분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법원이 해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원은 우리가 행정소송법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게 되면 그냥 직접 처분하죠. 처분하다 처분 또는 처분해주고 처분 명령할 수 있죠. 이 구체적으로 이런 처분이 허가 신청이 이런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 이 처분을 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처분 명령 판결 할 수가 있죠. 근데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부작위만 확인하고 행정처분 다시 처분해 준대요. 이때 주의한 것이 이게 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작위에 대해서 법원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 줘요. 그러면 행정승법에서 행정청은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재처분을 의무를 줍니다. 이 재처분 의무에는 처분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어요.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거부 처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라고 하면 행정승법에서 재처분 의무에서 이 재처분 의무에 따라서 행정청은 다시 처분만 해주면 돼요. 다시 처분만 해주면 됩니다. 의무이행심과도 똑같아요. 법정원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처분 신청한 대로 처분 내줘도 되고 거부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위법 판단의 기준식이 다시 한번 판결시입니다. 그 다음에 위법 확인 소송의 판결의 효력 봐보세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은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며 처분청이 어떤 내용이든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될 뿐 특정한 내용이 처분을 하는 것을 강조했었다. 이게 바로 그 위에 법원의 본안 심리 범위 내용과 대동소이하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판결의 효력. 자, 부작위가 위법이다라는 인용 판결은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처분청이 어떤 내용이든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될 뿐 특정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을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부 처분이나 처분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꼭 처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간접강제 보세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간접강제 조문을 준용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뭐가 있어요? 간접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일단 항고소송 다 끝났어요. 좀 자세히 봤죠. 이번엔 당사자성도 이렇게 당사자성은 최근에 와서 어떻게 시험 나오는가 하면, 자, 당사자성, 다음 중 당사자성이 얘가 아닌 것은 해서 민사성이라든지 항고성을 찾기가 절차로 나와요. 반대로 다음 중 행정소송 중 당사자성에 의하는 것을 할 때 딱 지문 사례만 나와요. 사례만. 1번, 2번, 3번, 4번. 1번은 예를 들면 당사자성 예고, 2, 3, 4는 전부 다 민사성, 항고성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당사자성을 배우셔야 하는데 당사자성의 의의 봐보세요. 당사자성이란 행정청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고소송에서는 누구예요? 피고 주격, 당행정청, 처분청이죠. 하지만 당사자성은 피고가 누구라고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근데 피고 주격이 이 행정소송법 여기 행정소송법에 당사자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 적격이 별도로 당사자성도 마찬가지로 취소 소송에 관한 규정 중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성에서는 대다수가 이제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되지만 요거 피고 적격은 따로 있어요. 피고 적격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의 원고주격 있죠. 당사자성에서 원고주격. 당사자성의 원고주격도 준용되지 않아요. 준용규정 없습니다. 당사자성의 원고주격은 준용규정이 없어서 민사소송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민사소송에서 준용해야죠. 민사소송의 원고주격 없고 피고주격 있죠. 민사소송에서 여러분들 피고주격 누가 져요? 우리가 우리가 시비가 붙었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송을 이길 때 피고가 일단 이렇게 민사소송도 그렇고 당사자성도 그렇고 권리 주체인 행정 주체 즉 국가 등이 됩니다.
하한고소송만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사무 담당자에 불과한 당의 행정청, 행정기관으로서 당의 행정청이 피의고적 기록을 갖죠. 그래서 당사자성은 원고적 기록은 준용 안 해요. 따로 준용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8조의 2항에 의해서 민사소송이 원고적 기록을 준용하고요. 그 다음에 피의고적 기록은 따로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당사자소송편에 피의고적 기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때 당사자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국가 등이 피의고가 됩니다. 즉 권리 주체가 피의고가 됩니다. 다른 소송과의 구별 다시 한번 하한고소송, 민사소송과의 구별 보세요. 하한고소송, 당사자성, 민사소송. 자, 개별적 검토인데 요 잘 됐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이미 앞에서 좀 다 했던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당사자성 법 규정이 몇 개 안 되죠. 2개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다 민사성을 준용해야 합니다. 맞죠? 당사자성. 서로 대등한 자, 서로 국가와 국민 간에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는 거죠. 이건 민사성과 똑같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그 행정소송 중 당사자성, 공법상 당사자성 같은 경우는 취소성에 관한 준용 규정이 몇 개 있지만 준용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거의 다 민사소송을 준용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관계죠. 우리가 행정법 통론에서 공법상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행정상 손실배상 청구권, 결과제거 청구권 다 어디로 가요? 자, 판례가 사건을 보고 민사소송으로 취급합니다. 맞죠?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민사소송 해버려요. 자, 그 이외에 나머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구하천법상이 부측에 의한 손실배상 청구권을 구법에서 판례 변경 전에는 사건으로 봤어요. 사건으로 봤다가 지금은 뭐로 봐요? 공권으로 봅니다.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을 통해서 공권으로 봐서 이제는 소송 유형이 뭡니까? 구하천법상 부측상의 손실배상 청구권은 이제는 사건이 아니라 공권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중 당사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 판례 2가 나오는 거예요. 판례 1번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은 뭐예요, 이건? 이건 법적 성질이 뭐예요?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 법적 성질이 뭐예요? 그죠?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거의 예가 보면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첫 번째 판례 1번은 과오납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분석을 해결한다. 과오납금 반환 청구권은 판례가 사건으로 오고 이것은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소송심상 판례는 사건으로 보고 민사소송에 의해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자, 두 번째 하천법 나오죠. 하천법상 손실배상 청구는 당사자 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의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죠.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그 판례 내용 좀 봐주세요. 당사자 소송의 종류 3번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있죠. 또 실질 형식 나왔네요. 자, 요것도 전부 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겁니다. 좀 문제 보세요. 당사자 소송의 종류 양가로 1번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있어요. 자, 양가로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양가로 2번. 자, 양가로 2번 389페이지에 양가로 2번 뭐 나오죠? 형식적 당사자성.
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요. 어디서 어디서 들으셨나요? 청식적 당사자성, 실질적 당사자성 이미 우리 체크한 바 있어요. 공부한 바 있습니다. 자,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에서 공부하셨죠? 공부하셨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 요거와 관련돼서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 행정상 손실보상에서, 공토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 먼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토지소용, 공용소용을 해야 합니다. 자, 이때 이 협의는 판례가 공법상 계약으로 봤습니까? 사법상 계약으로 봤습니까? 대답해보세요. 그렇죠?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봤죠. 사건으로 봤습니다. 사법상 계약으로 봐서 민사소송에서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한다. 됐죠? 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서 재개를 신청합니다. 재개를 신청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개를 통해서 결정해요. 토지수용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이죠. 재개는 처분 행정입니다. 자, 이때 재개를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때는 행정소송 중 어디로 가죠? 재개는 힌트,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재결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불복하겠다 하면 이때는 항고소송으로 가야 돼요. 근데 공소법상 제85조죠. 87조. 예.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그 자체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의 재결에서 정해지는 보상금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 보상금이 너무 많아요. 보상금이 너무 작아요. 이럴 때 보상금이 증감에 관한해서 다툴 때는 바로 여기 나왔죠. 여기 판례 나와 있죠. 이대로 자, 요거는 공소법이 형식적 당사자성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법 조문이. 왜냐하면 보상금이 많고 적으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재결이 내용에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실질적으로 처분의 내용이에요.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소송 중 당사자성, 공법상 당사자성,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구합니다. 헌재가 아니라 보상금이 증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법 조문 자체가 특별히 형식적으로 당사자성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자꾸 이렇게 따지느냐? 의미가 있으니까 따지죠. 만약에요, 여러분들 재개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개를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피고가 토지수용위원회가 됩니다. 항고소송이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당사자성으로 이 법자가 공토법에서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사업자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이 너무 작다 하면 내가 불만 터뜨리면서 어떻게 해요? 항고소송 같은 토지수용위원회로 가야 돼요. 피고로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당사자성을 놓고 있으니까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상금 증액 청구권 행사하고, 반대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이 보상금이 너무 많다고 불만이면 누굴 대상으로? 토지소유자 및 그 관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감액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형식적 당사자성이란 다시 한번 책 389쪽 양글 2번. 실질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을 갖춘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법률관계 일반 당사자를 피고는 하는 당사자성을 말합니다. 판례는 그래서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형식적 당사자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됐죠? 자, 해놓고 다시 한번 387페이지 처분 다시 한번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소송.
요거 내용 실무에서 민사소송, 실무에서 판례 입장 꼭 아셔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분적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가능성에서 조세 과환합금 환급 청구성,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성 있죠? 행정성 손해배상 청구권, 소송 실무에서 민사성, 그 다음에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가능성에서 공법상의 지위 또는 신분 확인성, 당사자성 이해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공법상의 금전 지급 청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요 예만 알아두시면 돼요. 넘기시고 388페이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전문직 공무원 봉종 보건의사의 채용 계약이 해지해서 다툼 경우 공법상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389쪽 공법상 결과적 청구 말씀드렸죠? 판례가 소송 실무상 사건으로 옵니다. 따라서 민사성, 형식적 당사자성을 말씀드렸고요. 390페이지 봐보세요. 당사자 소송의 소송 요건과 절차에서 당사자 소송의 소송 요건, 소의 대상, 원고 적격 다 어때요? 행정소송법에 당사자 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어요? 없어요. 준용 기준 있나요? 준용할 수 없죠. 안 됩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대등한 관계 생겨지니까 행정주의 우월적인 주에서 인정되는 한국소송에서의 그죠? 그 행정사무 담당자 행정청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원고 적격 말씀드렸고 피고 적격 말씀드렸습니다. 피고 적격 따로 별도로 준용하지 않아요.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 다 준용하지 않습니다. 피고 적격은 행정소송법에 그 규정이 있다. 제소기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당사자 소송에 관하여 법령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41조 각 개별법에서 인정됩니다. 재판관할 행정심판 전수주의 준용되잖아요. 재판관을 봐보세요. 준용하죠? 행정심판 전수주의는 준용 안 돼요. 집행정지 당사자 소송에 인정되지 않죠? 이송과 병합 준용되죠. 소의 변경 준용되죠? 언제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당사자 소송의 준용 기준 다시 한번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언급한 거 다 시험에서 나왔던 겁니다. 또 나옵니다. 당사자 소송의 판결과 종료해서 사정 판결 할 수 없어요. 왜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판결의 기속력 규정은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취소 판결이 제3자요, 재처분 의무, 간접 강제 등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어서 객관 소송 간단히 이미 다 앞에서 봤던 건데 개념하고 좀 몇 가지 보죠. 보세요. 객관 소송이란 개인이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행정작용이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객관소송 법정주의. 제가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법정주의. 그러니까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정되어 있을 때요. 각 개별법에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상의 열기주의. 객관적 소송의 종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민중소송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 여러분들 요 시험에서 가끔 잘 나오는데 요 그 개념은 다 봤으니까요. 민중소송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현행법상 명시적인 민중소송의 규정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성, 국민투표법이 정한 국민투표 무효성,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인정한 주민성.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성은 행정소송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그 시험 나왔죠. 답이 뭡니까? 민중소송 이렇게 치는 거. 기관소송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현재 동일한 행정추진의 행정기관관의 다툼에 대해서만 기관소송이 대상이 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헌법재판소의 관정의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관소송 한번 쭉 보시면 돼요. 394페이지에서 이렇게 쭉 현행법상 인정되는 기관소송 꼭 보셔야 돼요. 보시고 그 다음에 객관적 394페이지 네 번째 객관소송의 법적 기율에서 적용 법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중요한 사항 다 봤고요. 좀 자세히 좀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